1. 레벨 1. 장교 후보생. 당신은 18세. 어쩌다 들어온 게 아니다. 3번의 지원 끝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공군 사관 후보생 선발 시험에 신체 검사, 심리 평가, 그리고 4명의 장교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당신을 쳐다보며 확인된 표적과 민간인이 있을 확률이 높은 도심 구역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면접까지. 당신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다. 고등 비행 교육 과정은 사천 공군기지에서 시작된다. 더위는 혹독하고 일정은 그보다 더하다. 04시 30분에 기상, 06시부터 항공역학, 항법, 기상학, 비상 절차에 대한 지상교육이 시작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문을 외우듯 체크리스트를 암기한다. 저 위에서는 그것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첫 비행은 단발 터보프롭기인 KT-1 우비와 함께다. 교관은 격려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의 손을 본다. 당신의 눈을 본다. 수평선이 40도 기울고 전방 스크린에서 땅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본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기체를 바로잡는다. 그는 무언가를 적는다. 동기는 24명. 4개월 만에 6명이 탈락했다. 극적인 퇴장은 없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방은 그냥 비어있다.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진다. 훈련은 계속된다. 당신은 너무 빨리 친구를 사귀지 않게 된다. 2. 레벨 2. 신체적 한계. 2조 8천억 원짜리 기계는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인간은 느낀다. 항공군 의관은 당신의 군생활 전체를 손에 쥐고 있다. 1.0, 스택 1.0 시력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법칙이다. 한쪽 눈이라도 다치면 당신은 영원히 지상에 묶인다. 당신은 더 이상 군 조종사가 아니다. 모든 전투 보직은 즉시 박탈당한다. 손상된 신체에 대한 관용은 없다. 당신이 대형 화물기나 C-130 수송기에서 함께 비행하는 조종사들도 같은 운명에 처한다. 그들은 T-50 골든이글 대신 다발 엔진 훈련기로 훈련받았지만 신체 검사 요건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기는 마찬가지다. 당신은 25세의 친구들이 단 한 번의 청력 검사 실패로 하늘을 잇는 것을 지켜본다. 생물학적 한계는 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3. 레벨 3. 생환 훈련. 당신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과정이 있다. 장교 계급장을 달거나 조종관을 잡기 전에 당신은 SEAL을 마주한다. 생환, 도피, 저항, 탈출 훈련.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19일간 계속된다. 당신은 아군에게 쫓긴다. 그들은 당신을 붙잡아 다리를 펼 수조차 없는 작은 상자에 가둔다. 신체적 시험은 당신의 근육을 파괴한다. 심리적 고문은 당신의 의지를 꺾는다. 많은 조종사들은 2번 다시 겪느니 공군을 떠나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다. 당신은 포획자들이 당신의 위장 신분을 간파했을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모든 대졸자가 진정한 조종사가 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가장 잔혹한 필터다. 철, 레벨 4, 학생 조종사. 당신은 20세. 쌍발 엔진 초음속 제트기인 T-50 골든이글 과정으로 넘어왔다. 이 기체는 가차없다. 그것은 날지 않는다. 협상한다. 모든 조종 입력은 당신과 물리학 사이의 대화다. 그리고 물리학은 타협하지 않는다. 야간 편대 비행이 시작된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400노트로 비행하며 전방의 희미한 녹색 날개 끝 등불에 의지하여 선도기의 날개 끝에서 9m 거리를 유지한다. 온도의 이탈은 당신을 파편 더미로 만든다. 당신의 교관은 전직 F-15 조종사 출신 소령이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는 그저 다시 하라고 말할 뿐이다. 당신이 이탈할 때마다. 당신의 계기판 스캔이 무너질 때마다. 당신의 뇌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계기를 보려고 할 때마다. 한 가지에 집착하는 조종사는 그것을 보다가 죽는다. 스캔. 항상 스캔. 당신은 스캔한다. 당신은 상위 3분의 1 성적으로 졸업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기종 배정의 밤이 온다. 모두가 한 방에 있다. 이름이 불린다. 기종이 배정된다. F-16, C-230, KC-330. 그리고 당신의 이름, 한 기종, 2단어, B2 스피릿. 방안이 조용해진다. B2는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 합중국이 운용하는 가장 진보된 비행체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비행 날개이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했으며 오직 청주 공군기지에만 배치되어 있다. 단 20대만이 존재한다. 프로그램은 비밀이다. 훈련은 비밀이다. 당신의 미래는 비밀이다. 그날 밤 당신은 부모님께 전화한다. 좋은 보직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파블 레벨 파브, 임무 수행 가능 조종사. 당신은 23세, B2 자격 획득에는 14개월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공개된 설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시스템들을 배운다. 항공기의 Fly-by-Wire 조종 시스템, 포중 예비 비행 제어 컴퓨터, 지형 추적 레이더, GPS 보조 타겟팅 시스템. B2는 수직 꼬리날개가 없다. 오직 소프트웨어, 즉 병렬로 작동하는 4개의 비행 제어 컴퓨터에 의해 안정성이 유지된다. 다른 컴퓨터들이 고장나도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 이것은 항공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 아이디어를 공기역학으로 바꾼 것 같다. 당신의 첫 B2 단독 비행은 6시간 동안 이어진다. 당신은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상공을 비행한다. 5만 피트 상공에서는 캐노피 가장자리로 지구의 곡선이 보인다. 당신은 현재 지구상에서 이 비행기를 조종할 자격을 갖춘 100명 미만의 사람 중 하나다. 고향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임무 수행 가능 인증을 받으려면 모의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청주에서 이륙하여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모의 방공망을 돌파한 뒤 지정된 범위 내 좌표에 무장 패키지를 투하하고 복귀하여 착륙하는 것이다. 전체 임무는 32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단 하나의 절차적 편차도 없이 임무를 완수한다. 당신의 평가관은 서류에 서명하고는 이렇게만 말한다. 제393대대에 온 걸 환영한다. 제393 폭격 비행대대, 1945년 에놀라 게이를 조종했던 바로 그 부대. 당신은 그 숫자의 무게를 이해한다. 시범 레벨 시프, 기장. 당신은 27세, 이제 왼쪽 좌석에 앉는다. 당신은 항공기, 임무, 그리고 옆에 있는 부조종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B2는 2인조다. 단 2명. 전투 임무에서 당신과 다른 한 명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운반한다. 16발의 B-61-12 핵중력 폭탄 또는 80발의 재래식 500파운드 폭탄. 이 비행기는 2조 8천억 원이다. 당신의 임무 프로필은 대부분의 장성들도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기밀이다. 당신은 인도양의 미 영 합동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로 첫 작전 배치를 나간다. 그곳에서 B2는 재급유 없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은 태평양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한다. 또는 발표되지도 보고되지도 않는 준비태세 훈련을 수행한다. 어느 날 밤 경보가 떨어진다.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 임무다. 당신과 부조종사인 김대위는 좌표, 목표, 패키지, 그리고 발사 시간을 부여받는다. 당신은 지구 반대편의 의사결정자들이 숙고하는 동안 3시간 동안 제트기에 앉아 있는다. 그리고 임무는 취소된다. 출격 코드는 오지 않았다. 당신은 경납고로 다시 택싱한다. 엔진을 끈다. 정비일지에 서명한다. 당신은 그날 밤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 김대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최분, 레벨 7, 교관 조종사. 당신은 31세. 더 이상 혼자 비행하지 않는다. 오른쪽 좌석에 학생을 태우고 비행한다. 8년 전에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B2 조종사들. 정확하고 열정적이며 여전히 기술이 주요 변수라고 믿는다. 당신은 이제 더 잘한다. 당신은 비행기를 가르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교과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압박감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법을 가르친다. 격진 상공에서 주 타겟팅 시스템이 고장나고 무장 투하까지 12분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조종사가 당신이 듣지 못한 경고를 외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4시에 브리핑한 임무가 02시에 당신이 날아가고 있는 세상과 더 이상 닮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 중 한 명인 이 중위는 기술적인 천재다. 만점. 흠잡을 데 없는 계기판 스캔. 하지만 시뮬레이터에서 브리핑되지 않은 고장이 발생하자 그는 반응하기 전 2초 동안 얼어붙는다. 그 고도에서 2초는 영원이다. 당신은 그의 평가서에 그것을 실패가 아닌 깨져야 할 습관으로 기록한다. 당신은 그 망설임이 반응이 되고 그 반응이 본능이 될 때까지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훈련시킨다. 3개월 후 그는 자격을 통과한다.
그가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다음 학생에게로 넘어간다. 8. 레벨 8. 작전 장교. 당신은 35세. 더 이상 조종석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활주로 옆 건물에서 비행대대 전체의 스케줄, 준비 태세율, 정비 주기, 임무 브리핑을 관리하며 하루를 보낸다. 첩 93대대에는 12개의 주력 승무원 팀이 있다. 각 팀은 자격, 최소 비행시간, 무기 시스템 숙련도 점검, 핵 안정성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당신의 일은 항공기나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매일의 브리핑에 참석하며 그곳에서는 사용되는 언어가 바뀐다. 당신은 출격이라는 단어 대신 태세라는 단어를 듣기 시작한다. 핵태세, 전략태세, 억제력. 당신은 이제 임무보다 더 큰 무언가에 톱니바퀴다. 언제나처럼 불시에 준비태세 검열이 나온다.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에서 온 검열관들. 3일간 계속된다. 모든 절차, 모든 체크리스트. 모든 반응 시간이 초 단위로 측정된다. 한 항공기에 잘못 기록된 정비사항이 있다. 서식 오류. 기술적으로는 사소하다. 하지만 핵작전에서 서식 오류는 사소하지 않다. 그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문서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다. 검열관이 당신을 본다. 당신은 책임을 진다. 변명은 없다. 당신은 다음 72시간 동안 비행대대의 정비 이력에 있는 모든 문서를 수정한다. 당신은 검열을 통과한다. 간신히. 비행단장이 당신을 부른다. 통과는 통과라고 그가 말한다. 이제 다음 검열 전에 바로 잡아라. 당신은 바로 잡는다. 9. 레벨 9. 비행대대장. 당신은 40세. 제393 폭격 비행대대를 지휘한다. 약 300명의 인원, 조종사, 항법사, 무장장교, 정비승무원, 정보분석가, 지원인력. 그들은 모두 대통령 집무실에서 끝나는 지휘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당신의 항공기는 지속적인 경계태세에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이든 당신 비행대대 B2는 검증된 대통령 명령 후 수분 내에 무장하고 승무원을 태우고 이륙할 수 있다. 당신은 조종사들에게 순환 정책, 즉 준비태세와 인간의 기능을 모두 유지하도록 설계된 패턴으로 경계근무, 훈련, 휴식을 순환하는 승무원들에 대해 브리핑한다. 수면 부족은 작전상의 위험이다.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취급한다. 젊은 조종사인 박소령이 훈련 임무에서 비행계획 이탈을 요청한다. 그가 믿기에 연료 효율을 개선할 작은 항로 수정이다. 그의 계산은 정확하다. 그의 논리는 타당하다. 당신은 거부한다. 그가 이유를 묻는다. 당신은 말해준다. 왜냐하면 이탈은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은 정당화가 필요하며 정당화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은 이 항공기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의 얼굴에서 그것을 본다. 당신도 한때 그와 같았다. 10. 레벨 10. 비행단장. 당신은 45세. 세계 유일의 B2 비행단인 제5번고 폭격 비행단을 지휘한다. 당신의 권한은 항공기, 인원, 기지, 그리고 청주 땅 밑에 강화 벙커에 저장된 핵무기에까지 미친다. 당신은 이제 출장을 다닌다. 워싱턴, 오마하의 전략사령부 본부, 펜타곤에서의 브리핑. 당신은 지도에 라벨이 없는 테이블에 앉는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이미 빨간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한 회의에서 당신이 10년 동안 존경해온 한 장군이 준비태세 변경에 반대 주장을 한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다. 그의 데이터는 확실하다. 방 안의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반대한다. 당신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한다. 방 안은 특정한 방식으로 조용해진다. 누군가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했을 때처럼.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당신의 주장을 펼친다. 당신은 정비주기에 미치는 영향, 승무원 피로 누적, 전원 과정의 작전상의 위험을 언급한다. 장군은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 3주 후 태세 변경안은 수정된다. 취소되지 않았다. 수정되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당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11. 레벨 11. 전략사령관. 당신은 51세. 이제 투스타 장성이다. 당신은 전략폭격기 전력구조, 핵현대화, 그리고 B2의 최종 대책기인 B-21 레이더를 기존 부대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조언한다.
2015년 계약에 따라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B-21 레이더는 B2와 동일한 핵 및 재래식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상된 스텔스 소재, 낮은 운영 비용, 그리고 더 큰 예상 보유 대수를 특징으로 한다. 당신은 기밀 성능 데이터를 보았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조종해온 항공기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다. 당신은 한 주니어 분석가가 전환 일정을 발표하는 회의에 앉아있다. 그의 수치는 낙관적이다. 그의 가정은 숙련된 B2 승무원을 새로운 기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격 획득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당신은 데이터를 가지고 부드럽고 구체적으로 그를 정정해준다. 나중에 한 동료가 당신에게 말한다. 그는 평생 그것을 기억할 거라고. 당신은 TO식의 최소령을 생각한다. 분노 없이 오직 기대를 담아 말했던. 다시 해. 당신은 말한다. 좋군, 그래야지. 12, 레벨 12. 마지막 비행. 당신은 56세. B2 스피릿에서의 마지막 비행은 훈련 임무다. 기밀은 없다. 무장도 없다. 경보도 없다. 그저 당신과 젊고 예리하고 신중한 부조종사뿐. 33년 전 당신의 첫 B2 자격훈련 비행 때 날았던 똑같은 한국의 평야 위를 날고 있다. 당신은 마지막 비행이라고 알리지 않는다. 다른 때와 같이 임무를 브리핑한다. 다른 때와 같이 비행한다. 5만 피트 상공, 경상도 어딘가에서 당신은 수평을 맞추고 자동 조종 장치가 60초 동안 고도를 유지하게 한다. 당신은 캐노피 밖을 본다. 수평선 가장자리에 있는 지구의 곡선. 언제나 보던 똑같은 풍경이다. 당신은 일어나지 않았던 임무들을 생각한다. 출격 코드가 주어지기 전에 다쳤던 발사 시간대. 괌에서의 그 밤. 세상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동안 활주로에서 완전 무장한 채 앉아있던 4시간. 당신은 당신이 훈련시킨 조종사들을 생각한다. 이중희, 김대휘, 박소령. 그들 중 일부는 이제 비행 대대장이다. 그들 중 하나는 아마도 당신이 곧 비우게 될 자리에 앉을 것이다. 당신은 20대의 항공기를 생각한다. 수년에 걸쳐 2대가 사고로 손실되었다. 2008년 괌의 앤더슨 공공기지에서 한 대. 습기로 인한 센서 결함이 이륙 시 기수 들림을 유발했다. 2 승무원은 안전하게 탈출했다. 기체들은 남아있고 한 대는 여전히 날고 있다. 부조종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지 않고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한다. 당신은 청주로의 하강을 시작한다. 완벽하게 착륙한다. 습관에서 그리고 자부심에서. 당신은 경납고로 택싱한다. 당신은 엔진을 끈다. 마지막으로 비행 후 체크리스트를 수행한다. 정비일지에 서명한다. 헬멧 가방을 정비 주임에게 건넨다. 당신은 청주의 오후 속에서 활주로를 가로질러 걷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33년, 20대의 항공기, 한 종류의 임무, 완전한 비밀.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것이 항상 핵심이었다. 13, 레벨 13, AI 대체. 세상은 순항, 미사일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다. 국방부의 새로운 청사진에는 조종석을 위한 공간이 없다. 사람들은 AI에 대해 잠들지도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는 가상 조종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침대도, 화장실도, 다른 편의 시설도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 그것은 밀리초 안에 100만 개의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차세대 전투 드론들이 활주로에서 테스트 중이다. 당신은 작전실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심장 박동도 숨결도 없는 진정한 유령기계. 당신은 미래의 후보생들도 여전히 심리평가를 받아야 할지 궁금해진다. 코드가 용기를 대체할 수 있을 때 진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인간의 존재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탐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라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